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진님. 예, 원유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또냐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비디오 혹시 보셨어요, 또냐 씨? 네, 아, 네네네. 그걸로 복습하시면 됩니다. 예, 언제든지 복습하실 수 있게 제가 보내드리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어제 얘기했는데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집에 대한 이야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렵지 않아요. 자, 이 주거 문화라고 했는데, 주거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은 종류가 있죠.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집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집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여러 사람이 살잖아요. 여기 혼자 살고, 한 가족만. 원 패밀리가 살고, 여기는 여러 패밀리즈가 삽니다. 그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공동이라는 건 뭐냐면, 쉐어예요, 쉐어.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 집, 두 집, 세 집,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는 한 집만 있죠. 그래서 여기는 단독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독주택. 이 공동주택은 다들 알고 있어요. 뭐가 있냐?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가 정말 많이 있어요.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있냐면 한 5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아파트를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빌라가 있어요. 빌라. 연립주택에 살죠. 연립주택. 똑같은 말이에요. 빌라, 연립주택,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 아파트하고 빌라의 차이는 뭐냐? 먼저 얘기를 할게요. 차이는 뭐냐면, 크면 빅, 아파트예요. 작으면 빌라예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커야 되냐? 5층보다 크다. 그러면 아파트예요. 그 다음에 4층보다 작다. 그러면 빌라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단독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데도 공동주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생긴데도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요. 아니, 단독주택이라고 그래요. 봐봐요. 이거는 공동주택이고, 요거는 단독주택이야. 이상한데? 왜 똑같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공동주택은 이 집 있죠? 이 집, 하우스. 이 집의 주인은 A씨예요. 이 집의 주인은 B씨야. 이 집의 주인은 C씨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이 빌딩, 이 빌딩의 주인이 여러 명일 때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주인이 다 다르죠. 오너가. 그죠? 집주인이 다르면 공동주택이라고 해요. 그러면 단독주택은 뭐냐? 이 집의 주인은 D씨야. 이 집의 주인은 D씨야. 이 집의 주인은 D씨야. 주인이 여기 있을게요. 주인이 이게 한 명이에요. 어떤 게? 이 빌딩, 이 건물의 주인이 한 명이면 단독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단독주택.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 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 집이 있잖아요. 이 빌딩에 여러 집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세대. 이 세대가 집이란 뜻이에요, 집. 패밀리.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고,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 집이 살죠. 한 집, 두 집, 세 집. 그래서 다 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가구는 퍼니처가 아니라 뭐 침대, 옷장 이게 아니라 집이란 뜻이에요. 패밀리. 그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좀 어려운 거라서.
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가 인디펜던스, 독립되어서 사는 곳이다. 이렇게 지어진 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는데 5층 이상이면 아파트, 빅 사이즈죠.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의 스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주인이 여러 명이다. 주인이 각각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주인이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 채가 있으면 다가구 주택이 있고 여러 채가 있으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데 요건 조금 어렵지만 단독이라는 말은 디귿이잖아요. 가구를 보면 기억이에요. 그래서 디귿, 기억. 뭐 똑같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좋고요. 여기는 공동주택이잖아. 기억, 디귿. 여기는 세대. 시옷, 디귿. 다르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편리하더라고. 이렇게. 이건 몰라도 되지만 혹시나 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단독주택은 뭐다? 주인이 한 명이다. 이 빌딩의 주인이 한 명이다. 주인 한 명, 주인 한 명. 그죠? 근데 공동주택은 뭐다? 아파트나 빌라처럼 주인이 1층 다르고 2층 다르고 3층 다릅니다. 아파트도 여러 집이 다 주인이 다르죠. 그럴 때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는 빅 사이즈 5층 이상이고요. 연립주택은 스몰 사이즈 4층 이하다. 이건 그냥 바로 알 수 있겠죠? 여기 보면 5층 이상, 여기는 4층 이하 이렇게 나와 있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 러브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그죠? 구청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에 사는 인구가 많아졌다. 공동주택이 70%, 80%는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50%니까 공동주택까지 그러니까 아파트 빌라 합치면 70%, 80%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옛날에는 대가족이 있었는데 옛날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현대, 지금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핵가족으로 바뀌죠. 핵가족. 그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 그죠? 여러 제너레이션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가 핵가족이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 부부와 미혼 자녀만 살잖아요. 집이 어떻게 돼? 작아졌어요. 작아졌어. 그런데 현대의 특징이 뭐냐면 1인 가구, 혼자 사는 집 있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았어. 만약에 혼자서 여기 이렇게 살아. 외롭잖아. 그래서 이런 집을 원하지 않아. 나는 작은 집을 원해. 작은 집. 이 작은 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짜잔, 소형 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소형 주택. 작은 집이라는 뜻으로. 소형 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1인 가구가 많아졌으니까. 혼자 사니까 큰 집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아파트는 왜 아파트를 좋아해? 왜 아파트를 좋아해? 일단은요, 아파트는 편리합니다. 관리하기가 편리하죠. 관리하기가. 그 다음에 주변의 시설이 좋아요. 주변 시설 많아. 교통도 편리해요. 교통도 편리합니다. 주변 시설이 많다는 건 뭐 병원, 약국, 뭐 편의점, 마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교육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아파트는 무조건 좋냐? 아파트에 단점이 있어. 단점. 이 단점이 뭐냐면 바로 이웃들이랑 쿵쿵쿵쿵 하는 거죠. 여기 있는데 여기서 아이가 막 뛰어다녀. 뛰어다니면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쿵쿵쿵쿵 그러면
이 윗집에 올라가가지고 저기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끄러워요. 윗집 때문에. 뭐야 이거 7층과 8층 사이에 8층에서 뛰면 7층이 스트레스를 받죠. 그죠? 여기서 막 점프 쿵쿵쿵쿵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층과 층 사이의 노이즈라고 해가지고 층간소음 여기 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막 싸워요. 엄청 많이 싸웁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도 싸웁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싸우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화해를 해야 되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요. 막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막 진짜로 때리기도 하고요. 칼로 찌르기도 하고 막 이래요. 되게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얘 보면, 이제 자녀들이 다 떠났어. 자, 예를 들어서, 아니지.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여기 아빠, 엄마, 아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다 컸어. 어른이 됐어. 그러면은 다 나가겠죠? 나가서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하죠. 인디펜던스.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에서, 도시에서 살면 불편해. 복잡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를 떠나서 쭉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시골로 갑니다. 시골. 농촌으로 가요. 농촌으로 가게 되는데 농촌으로 가서 예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원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원주택. 이게 뭐냐면, 짜잔, 이 전원이라는 게 컨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컨트리, 시골이요, 시골. 농촌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촌, 집이죠. 시골집을 얘기하는, 시골집. 이렇게 예쁜 집을 짓고, 여기는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 원래 예뻐야 되는데, 예쁜 집을 짓고 살아요. 누가? 이제 은퇴하고, 퇴직, 리타이어 하고 나면 은퇴 퇴직하면 시골에 가서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자녀들이 독립했어요. 은퇴나 정년퇴직 이후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도시를 떠나서 도시 외곽에서 그러니까 농촌이죠. 농촌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여유로운 생활, 행복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거주 형태를 좀 봐야 되는데, 당연히 돈이 엄청 많아.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집을 사면 돼. 집을 사면 돼요. 그래서 이 집을 사서, 이게 마이 하우스야. 마이 하우스. 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집을. 자기가 소유한 집. 자기 소유의 집. 내 집이야. It's mine. 이렇게 그걸 자가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 없어. 만약에 자가라고 하면은 부자죠, 부자. 그죠?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자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빌려야 돼. 빌리다. 이렇게. 근데 보통 이제 월세라고 얘기하죠. 월세. 그 다음에 전세가 있고요. 월세부터 봅시다. 월세는 다른 나라에도 다 있으니까. 월세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2천에 50 이렇게. 이게 뭔 말이냐면 한 달에 50만 원씩 내요. 이 월세죠, 월세. 월세를 내는데 2천만 원은 뭐야? 2천만 원은 보증금이라고 하죠. 보증금. 그래서 보증금을 내고 매달, 매월 돈을 냅니다. 그래서 빌려서 사는 거예요. 그걸 월세라고 합니다. 월세. 그죠? 그래서 보증금과 매달 내는 돈, 이걸 월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는 뭐냐? 전세는 아주 스페셜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Only in Korea. 그죠? 전세는 뭐냐면, 저 이렇게 얘기해요. Only 보증금. 보증금만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보증금을요, 여기는 2천만 원을 냈는데, 보증금을 1억을 내. 1억을 내고요. 그 다음에 월세는 없어요. 돈을 안 내. 그냥 1억을 주고 빌려요. 근데 이 보증금은 이사 갈 때 다시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보증금만 내고 그다음에 그냥 빌려서 살다가 다시 나갈 때는 보증금을 다시 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세 집주인에게 돈을 줘요. 보증금을 주죠. 그리고 빌려서 사는 거예요. 온리 보증금. 그죠? 보증금을 주고 빌려서 사는 것이다. 월세는 거다. 월세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 다른 나라에도 있는 거. 그죠? 집주인에게 보증금 주고요. 보증금 플러스 매달 정해진 월세를 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짜잔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중간에 전월세라는 게 있어요. 전월세. 전월세가 뭐냐면 전세와 월세의 중간, 미들이에요, 미들. 중간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이 전세는 보증금이 1억인데 월세는 보증금이 2천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천을 내. 보증금.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좀 깎아주세요. 월세는 30만 원만 내세요. 이런 식으로. 이걸 전월세라고 합니다. 이게 월세랑 똑같은 거지. 월세랑 똑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세와 월세를 합친 개념입니다. 보증금은 비싸고 그다음에 저렴한 편이다. 월세가 조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월세보다 보증금이 비싼 대신에 매달 내는 돈은 좀 깎아준다. 사실 반전세라는 것은 월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전세와 월세 사이에 있는 게 전월세다. 전월세가 아니라 반전세. 죄송해요. 반전세라고 합니다. 반전세. 반전세라고 얘기합니다. 알죠? 헷갈릴 수 있겠네요. 반전세다. 이렇게 전세와 월세 사이에 반전세가 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부동산에 가야죠. 부동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동산에 갑니다. 부동산에 가면은 누가 있어요? 여기에 사장님이 있죠. 부동산 사장님, 부동산 아저씨, 그죠? 그런데 사실 이 부동산 사장님은 전문가야. 어떤 사람이냐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야 돼요. 전문가야. 스페셜리스트, 엑스퍼트예요. 그리고 이 부동산은 뭐냐면 사실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오피스예요. 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데 너무 길잖아. 너무 기니까 짧게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집을 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가는 게 좋아요.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보면 집을 알아보려고 해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집을 살 거예요? 매매? 아니면 전세? 월세?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좋은 집을 소개해 주죠. 소개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해요. 계약서를 작성하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first 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first예요. 중요합니다. first. 이 등기부 등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도큐멘트인데 도큐멘트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집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 있냐면 후 집주인 집주인이 누구냐?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빚 있잖아요. 데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집주인과 꼭 계약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할 때는 계약,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을 할 때는 누가 만나냐면 일단 부동산 아저씨가 있어야 돼요. 부동산 사장님,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가 있겠죠. 나. 그 다음에 여기는 집주인이 있어. 집주인. 선생님, 그러면은 계약서를 이렇게 세 장을 써요? 맞아요. 세 장을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써가지고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계약서를. 그죠?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도와줍니다. 나를 뭐라고 하냐면, 여긴 집주인이잖아요? 오너. 오너. 나는 뭐라고 하냐면, 세입자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좀 써봅시다.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임차라고 하고, 빌리는 거. 임차인.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빌려주는 거야. 임대인.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해요. 사람이니까. 임대차. 그래서 이 계약서를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계약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그 다음에 임차와 임대를 합쳐서 임대차 계약서라고 얘기해요. 임대차 계약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나와 있을걸? 여기 보면 부동산, 빌라 전세구나. 임대차 계약서라고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한 다음에 이사를 하죠. 이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입신고를 하는데 어디에서 하냐?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주민센터죠. 주민센터. 그 다음에 이 전입신고를 할 때, 그, 여기에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이. 어디?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있잖아요. 공무원. 그 공무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전입신고하러 왔어요. 저 이사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서 가지고 왔어요. 부동산 계약서 가지고 왔어요?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확정일자라는 도장을 찍어줘요. 도장. 요거. 요거예요. 요런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고 여기에다가 날짜를 이렇게 써줘요. 날짜를 딱 찍어줍니다. 이거 왜 받는 거냐? 자, 이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하면 뭐가 있어? 보증금이 있죠. 보증금. 월세는 괜찮아. 크지 않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5천에, 40만 원짜리, 보증금 5천, 월세 40만 원짜리 계약을 했는데, 이 집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 5천만 원이 날아가 버려. 없어지죠? 그래서 이 집에 문제가 생기면 6월 보증금. 당신의 보증금이 first입니다. 가장 먼저 프로텍트, 보호해 줄게요. 이런 게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세입자, 나죠?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뭐를 보한다? 보증금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돈을 보호해줘야지. 이런 시스템입니다. 좋은 시스템이에요.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부동산에 찾아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죠. 그리고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건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보호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보호한다.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네. 자, 풀어봅시다. 1번 옳은 것.
3번. 옳은 것? 아, 네. 한 건물 안에서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있다. 맞죠? 자, 단독주택 아니죠? 단독주택 아니고, 이거를 무슨 주택이라고 그래요? 근본주택.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2층부터 초고층까지 다양한 아파트가 있다. 아니죠. 2층부터가 아니죠. 몇 5층부터. 층부터? 그렇죠. 5층. 5층부터죠. 층간소음이 있어서 어렵다. 아파트에 살기를 원한다. 이거 맞아요. 근데 왜냐면 시설이 좋으니까 이런 거지. 그런데 층간소음이 있어서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옳지 않은 것. 1번. 그렇죠. 넓고 큰 집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아니죠. 어떤 집이 인기가 많았어요? 작은 맞아. 작은 집. 집. 소형 주택, 작은 집이죠. 왜요? 핵가족이 맞아요. 있어서 1인 가구가 1인 가구. 늘어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자, 다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의 인구 집중으로 공동주택의 선호도가 높다. 맞고요. 층간소음, 주차난 등 갈등이 범죄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막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은퇴나 정년 퇴직 후에는 전원주택에 살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옳지 않은 곳. 음, 3번. 3번. 반전세는 월세와 전세를 합친 것으로 전세보다 보증금이 저렴하다.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긴 맞는데, 이거 다 맞는데? 전세보다 보증금이 저렴하다. 월세보다 보증금이 비싸다. 잘 2번. 찾아보세요. 할 수 있어요. 2번? 네, 2번이죠. 네, 2번 볼게요. 월세는 보증금 내요, 안 내요? 왜요? 내죠. 그죠? 여기가 틀렸어요.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월세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음, 되고, 전세는 온리 보증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전세는 보증금, 온리 보증금. 그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빌려서 사는 것이다. 맞죠? 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보증금을 내지 않는다? 아니요. 자가는 자기 소유의 집. 내 집이야. 마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요거 조금 어려운데, 공동주택이 아닌 것. 우리는 저 공동주택 하면은 너무 쉬운 게 아파트, 그죠? 그 다음에 빌라, 어? 빌라. 그래서 이거 공동주택이야. 이거 공동주택이야. 연 요거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단독주택, 단독주택이 있고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단독이니까 디귿, 디귿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기역 디귿이잖아요. 그래서 디귿과 디귿은 똑같은데, 기역과 디귿은 똑같지 않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시옷 디귿. 똑같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역, 기역. 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똑같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그래서 음, 여기는 공동주택이죠. 공동이고, 여기는 단독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써놨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야. 하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일단 한국 사람들이 몰라. 임준 씨는 왜 알아요? 저는 선생님, 이거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저만 알아요, 저만. 저만 알고 있고. 아마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은 알겠죠?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도 잘 모를걸요?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제가 이런 것도 다 찾아봤어요. 세대, 가구, 뭐 이런 거 찾아봤는데. 됐어요. 자, 넘어갑시다. 7, 옳지 않은 것. 요거는 필요해요. 중요해요. 1번. 네. 자, 2번? 1번? 1번. 좋아요. 그죠? 이사하기 전에 확인해야죠. 그죠? 등기부 등본 확인 first. 이렇게 해야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가까운 주민센터라는 것은 행정복지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전입신고를 하고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집들이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는 쉬운 문제여가지고 몰라도 되지만 한번 알아보세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등기소. 그죠? 등기소에서 합니다. 등기소가 따로 있어요. 자, 이사 온 사실을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 뭐예요? 꽉 채워넣자. 아니. 알리는 것은. 실은 전입신고? 맞아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신고라는 말이에요. 신고라는 것은 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 알려주는 것. 누구에게? government. 정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 나 이 사람과 부부예요. 부부, 남편이에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고를 하는 거죠. 어떤 신고예요? 혼인신고를 하는 거죠. 음, 혼인신고. 그 다음에, 나 이사했어요. 그럼 뭐예요? 난 이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birth. 그죠? 그럼 뭐라고 해? 음,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출생신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사망신고를 하게 되죠. 가끔씩 이름을 바꾸다. 이름 바꿨어. 예를 들어서 나는 임준인데 오늘부터 나는 도스토예프스키. 도스토예프스키가 되고 싶어. 그죠? 이름 바꿨어. 그러면 뭐를 하냐면 개명 신고를 하는 거야. 개명 신고.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조금 슬픈 얘기지만 안 좋은 얘기지만 없어졌어. 없어지다. 이게 좀 슬픈 얘기죠. 없어지면 뭘 하냐면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룸메이트가 같이 살고 있는데 룸메이트가 집에 안 들어왔어. 술 먹었겠지. 술 먹고 안 들어가나 보다. 어디서 잤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어. 전화가 안 돼. 전화가 안 돼요. 룸메이트가. 전화가 안 돼. 그래서 기다렸어. 그런데 만약에 48시간 동안 48시간? 48시간 동안 연락이 안 돼.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실종신고. 내 친구가 없어졌어요.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실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끝났어요. 자, 사회 1번이 끝났고, 사회가 이제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어? 다음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2가. 이번에는 도시와 농촌부터 볼 거예요. 도시와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농촌, 이렇게 있는데, 있나? 그래요. 도시와 농촌. 자,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는데, 도시는 어때요? 블링블링. 블링블링하죠. 농촌은 어때? 농촌은 밤에 다크해요. 뭐 안 보여.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게 뭐냐면, 도시는 뭐냐면, 사람이 많으면 도시야. 사람이 많으면 도시다. 농촌은 사람이 적으면 농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시에는 뭐 빌딩이 많아요. 밤에도 밝아요. 뭐 그다음에 쇼핑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많아요. 도시. 그죠? 농촌은 뭐 나무가 많아요. 아니면 뭐 아름다워요. 공기가 깨끗해요. 아니야. 그냥 사람이 적어요. 이게 농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자, 그러면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차도 많아. 그다음에 빌딩도 많아. 쇼핑도 많이 할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시설이 많다는 거예요. 시설. 그죠? 그 다음에 교통시설도 대중교통시설, 버스, 지하철도 잘 되어 있어. 인천에 한 250만 정도 살고 있잖아요. 250만 명. 그러니까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도 있고 마트도 많고 그러잖아요. 시설이 많다.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죠? 시설도 많고 교통시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편리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거죠. 이거 좋은 거. 좋은 거야. 배드도 있겠죠. 배드 나쁜 것도 많이 있어. 사람이 많으니까 나쁜 게 많이 있어요. 시끄럽죠? 이거 노이즈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러워. 사람이 많으니까 오염이 되어 있어요. 환경오염. 환경오염.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이 많으니까 집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택이 부족하다. 주택이 부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요. 인천 집값 비싸죠? 네. 값 상승, 그죠? 비싸.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막힌다. 교통 체증, 트래픽 잼이 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요. 이거 심각하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해 봅시다. 해결해야지. 솔루션. 짜잔. 솔루션. 이 프로블럼이죠. 프로블럼. 솔루션 합시다. 이 소음은 됐고 환경오염 이건 어떻게 하냐 일회용품을 리미트해야 돼 사용 규제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으로 제한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주택 부족 서플라이 하면 되죠 주택 서플라이 공급해야 되죠 공급 그 다음에 요거는 교통이 막힌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되죠 대중교통 확충. 많이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주차 공간 확충. 확충을 많이 만들어서 늘리자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솔루션까지 얘기해봤습니다. 자, 농촌 사람이 적어요. 좋은 것부터 얘기합시다. 좋은 거. 아까 뭐 있어? 사람이 적으면 깨끗해, 그죠? 그래서 깨끗하다. 환경이 깨끗하다. 그다음에 사람이 적으면요. 뭐가 있냐면 사람들과 친해져요. 친하다. 이웃과 친하다. 친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bad를 봅시다. bad, problem. problem. problem은 뭐냐면 사람이 적잖아요. 사람이 적어서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뭐가 있냐?
시설이 적어요. 진짜로 시설이 적어요. 제가 시골에 살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영화관도 없고요. 교통시설도 없고. 시설이 적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사람이 적으니까 일할 사람이 적어요. 일을 해줘야 되는데 농사도 짓고 근데 일할 사람이 적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일할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일손이라고 합니다. 일손이 부족하다. 그죠? 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솔루션. 짜잔. 해결하러 가야지. 솔루션. 해결할 겁니다. 이거 뭐냐면 시설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 확충하면 되죠. 그래서 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줘요. 시설 확충.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일손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일손도 많이 만들면 돼요? 아니죠. AI가 해야지.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죠? AI, 로봇이 해야 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계가 하면 된다. 기계화. 그죠? 그 다음에 더 발달된 기술. 현대화.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시스템. 자동화.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기술로, 테크놀로지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기계와 현대와 자동화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농촌으로 돌아오세요라고 해서 이제 귀촌을 지원해주면 됩니다. 오늘 문제 풀면서 좀 더 보고요. 자, 도시와 농촌 밤의 모습이에요. 나이트.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뭐야? 여기 지금 또냐 씨 여기 살고 있잖아. 그죠? 인천. 또냐 씨 여기 살고 있어요. 머니 씨도 인천 사는 것 같은데? 네. 살고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수도권에는 너무 여기 부산이고요. 부산, 울산 요런 데는 밝게 사는데 저 여기 태안이거든요. 태안에는 어두워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사는 곳, 사람이 적게 사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도시의 특징 봅시다. 주요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학교, 영화, 박물관, 병원 등 교육문화 시설들이 많습니다. 시설이 많다. 교통시설 잘 갖춰져 있고요. 90%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90%가 여기 사는 것 같죠? 도시에 90%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아, 너무 좋아요. 저는 도시를 사랑합니다. 자, 도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볼게요. 도시에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이 부족하면서 집값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한다. 환경오염 문제. 환경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해결하냐? 주택이 부족하면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돼요. 교통이 부족하면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해주면 됩니다. 환경이 오염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농촌 봅시다. 농촌. 이런 모습이에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 네, 전 도시가 좋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서로를 도움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친밀합니다. 이웃이랑 친해.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했어요. 이렇게 되는데 문제를 좀 봅시다. 농업 인구가 줄어들면서 일손이 부족해졌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솔루션을 보면 일손이 부족해져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짜잔, 이거요. 기계화, 자동화, 현대화 이렇게 해줬고요. 시설이 부족해요? 그러면 시설을 확충하면 됩니다. 확충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알려야 되는데 도시에 있는 사람이 농촌으로 이렇게 돌아와. 컴백!
컴백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귀촌 또는 귀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귀농, 귀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다시 돌아온 거. 컴백 투 농촌. 그죠? 그래서 귀촌, 귀농, 귀농, 귀촌이라고 얘기하는데 귀농, 귀촌을 하면 어떻게 돼? 정부에서 오, 고마워요. 돌아오셨군요. 그래서 congratulation, welcome to 농촌 해가지고 도움을 많이 줘요. 헬프, 헬프. 그래서 정부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집도 싸게 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귀농귀촌 지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요거를 봅시다. 자, 이 도시의 생활 양식이 확산되는 것. 너무 당연해서. 도시. 뭐예요? 都喜欢 도시화죠. 자, 농촌의 특징으로 맞는 것 봅시다. 농촌. 농촌은 어떤 곳이냐? 2번, 맞아요. 지역 간의 친밀한 관계가 많이 나타나죠. 자, 다른 것들은 다 도시에 대한 이야기죠. 대중교통 관련 시설이 발달했어요. 도시고요. 교육문화 의료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도시고요. 그다음에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이 많다.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아닌 것. 이번 교육시설이 부족하다. 아니죠. 네, 교육시설은 충분합니다. 주택이 부족해요. 환경오염이 심각해요. 주차 공간이 부족해요. 다 맞죠? 맞는 것. 농촌의 문제점. 맞는 것. 전 1번, 1번이죠. 농업 인구의 감소로 일손이 부족하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뭐냐면, 도시의 문제예요. 도시 문제. 그죠? 도시 문제. 이웃 간 불안. 층간소음, 아파트가 많으니까 층간소음 같은 거, 도시 문제죠. 지나친 교육열, 교육시설이 너무 많아. 이게 다 도시 문제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요거는 방금 얘기했어요. 농촌으로 돌아가는 거. Back to the 귀농, 농촌. 그렇죠. 귀농이라고 얘기하죠. 농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 재밌는 문제예요. 2번, 야, 말도 안 되지. 농촌의 사람들을 도시로 보낸다? 안 돼. never, never. 그죠? 자, 다른 것도 좀 재밌는 부분인데, 서비스, 문화, 시설을 확충한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이 나왔는데, 이거 맞아요. 무슨 뜻이냐면, 기계화, 자동화, 현대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귀농귀촌 지원 정책 활성화 맞고요. 아,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4번? 4번, 4번? 음, 아니에요. 음, 자, 이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4번 네, 아니고, 자,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 1, 2, 3번. 3번 중에 수, 몇 번 같아요? 3번. 3번 아니에요. 아니에요. 1번, 1번. 1번 아니에요. 당연히 1번. 2번이에요. 자,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자, 봐봐요. 재밌는 얘기인데, 도시는 사람이 많아. 그죠? 사람이 많아. 농촌에는 사람이 적어. 왜요? Why?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일자리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맞습니다. 도시에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 돈을 벌 수가 있어. 일자리가 많다고요. 일자리가 많다는 건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런데 네, 농촌은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적어. 사람이 적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최근에 농촌 현대화 편리해졌어요. 편리해졌어. 편리해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농촌의 가정들이, 농촌의 집들이 소득이 증가했어. 돈을 많이 번다고요. 돈이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당연히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농 귀촌 인구가 늘고 있다. 물론 이제 특별한 케이스지만 최근에 그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편리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실제로 돈도 많이 들어오니까 귀농 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요거를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사람이 많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시 51분이니까 11시 1분에 다시 만날게요. 쉬세요. 음. 네.